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5 몸부림치는 백목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백목단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4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5 몸부림치는 백목단. S는 아미로서 어떤 거리를 두고 사랑하였건만 또 소극적인 사랑이었건만 S가 나를 무작정 좋다고 끌어당기는 자력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었건만 막상 S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아렉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나의 사모는 공허한 동요 같았다. S의 죽음이 주는 엄청난 충격이 새롭게 S가 안타깝게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S의 뒤를 따라 가려고 마음이 설레는 눈물이 내 가슴을 여이며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S가 죽음으로 S의 나에게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나의 안타까운 후회는 나를 부표처럼 둥둥 지향 없는 몽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지향 없는 찻길 닿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 봉천이고 할빈이고 러시아 밤거리를 헤매이면서 독한 윗가술의 내가 나를 마시는 술에 마음의 간 곳을 잃어버릴 때에는 나는 어렸을 때에 여고보에 다니는 누나가 부르던 카츄샤의 노래든가 윤심덕의 사의 찬미의 심정을 피적시곤 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헤매며 닿은 곳이 바로 고향 땅 함흥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알은 동경에서 티여전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알은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라 하면서 집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알은 이제는 결혼할 때가 아닌가고 나에게 채촉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에게 나의 병의 장례를 비극적인 파멸을 말하면서 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는 뜻으로 덧없는 인간의 애정을 끊자고 하였다. 이 말은 나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참혹한 말이었다. 우리들은 밤이 깊어가도록 인생은 심연과 같다는 것을 울었다. 그래도 알은 문둥이라도 좋다는 것이었다. 문둥이면 어떻고 성하면 무슨 뾰족한 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고 사람의 사는 진리가 건강, 불건강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나를 서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나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알의 육체의 탄력은 벌써 20살 넘은 여자의 활짝 핀 흰 모란꽃빛 윤기의 이트가 나에게 반응과 작용을 거세게 부비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저러한 침울한 복잡을 잊으려고 무척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새우면서 울었다라고 챕터 15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고 또 난해한 단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아미로서 어떤 거리를 두고 사랑하였건만 또 소극적인 사랑이었건만
S가 나를 무작정 좋다고 끌어당기는 자력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었건만 막상 S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아렉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나의 사모는 공허한 동요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를 두었다거나 소극적이었다거나 S가 끌어당겨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한 챕터 13 A욕의 갈등 속에서도 전했듯이 나는 세상에 R과 S를 같이 입적시키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부부 단위로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신방에서 첫날 밤을 한자리에서 마치고 셋이 일생 같이 살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엄청난 이상을 추궁하는 때도 있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의 아미의 어원을 둔 일본어로서 벗, 친구, 이성의 친구, 애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진하여 나아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부족하고 활동적이 아닌 것을 소극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최후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순서의 맨 끝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겠고, 동요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문학 장르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죽음이 주는 엄청난 충격이 새롭게 S가 안타깝게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S의 뒤를 따라 가려고 마음이 설레는 눈물이 내 가슴을 여이며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S가 죽음으로 S의 나에게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나의 안타까운 후회는 나를 부표처럼 둥둥 지향 없는 몽유병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늦은 것이죠. 아마도 또 그러한 기회가 온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후회는 위선이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여이며 했는데 여이며는 여미며의 방언으로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표라고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돕기 위하여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나 침몰선 따위의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물 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유병자라고 하는 것은 수면 중에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시 잠에 들곤 하는 몽유병이 있는 사람을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향 없는 찻길 닿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 봉천이고 할빈이고 러시아 밤거리를 헤매이면서 독한 윗가술의 내가 나를 마시는 술에 마음의 간 곳을 잃어버릴 때에는 나는 어렸을 때에 여고보에 다니는 누나가 부르던 카츄샤의 노래든가 윤심덕의 사의 찬미의 심정을 피적시곤 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헤매며 닿은 곳이 바로 고향 땅 함흥의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원 시인은 시련이 닥치면 탕화로 변하는 성격이 있나 봅니다. 또다시 독한 술에 빠져 이곳저곳을 헤매이고 다니다가 끝내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여기서 봉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양의 옛 이름이 되겠고, 여기서 할빈이라고 하는 것은 부성급 시이자 중국 헤이롱장성의 성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숭화강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업도시라 할 수 있겠고, 하얼빈은 중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통신의 중심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윗카라고 하는 것은 위스키를 이야기하는데, 나무로 만든 통에서 곡물을 발효 및 증류시켜 만든 술, 산지, 원료, 증류기, 주세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하겠습니다. 산지에 따라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등으로 분류되며, 원료 곡물의 종류에 따라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등으로 나뉜다 하겠습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했으며,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주조회사들이 수입한 원액을 희석하여 시판하면서 대중화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고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여자에게 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을 실시하던 4, 5년제 학교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츄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군가로서 톨스토이의 부활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시인 미하일 이사코프스키가 여주인공을 모티브로 지은 시를 1938년 작곡가 마트베이 이사코비치 블란테르가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심덕이라고 하는 여인은 1897년에 태어나 1926년에 돌아가셨는데, 호는 수선이며 평양 출생이고,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하였으며, 강원도 원주에서 1년여 동안 소학교 교원을 한 뒤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도쿄 음악학교 성악과에서 수업받았다고 하며, 대표작으로 사의찬미가 있습니다. 사의찬미라고 하는 것은 1926년 발표된 곡으로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인 윤심덕이 작사하고 부른 노래,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담은 가사로 유명하며, 윤심덕이 이 노래를 부른 후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대한해협에 동반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이오시프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원곡으로 하여 편곡되고 가사가 붙여진 번안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 함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중남부에 있는 시, 동해를 낀 교통의 요지로 장진설의 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유서 깊은 고도이며 명승고적으로 귀주사, 정화릉, 의릉, 순릉, 진흥왕 순수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동경에서 티여전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 아른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라 하면서 집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아른 이제는 결혼할 때가 아닌가고 나에게 채촉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에게 나의 병의 장래를 비극적인 파멸을 말하면서 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비는 뜻으로 덧없는 인간의 애정을 끊자고 하였다. 이 말은 나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참혹한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하나운의 본심에서 내뱉은 본심이었겠지만,
아마도 S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T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동경에 있는 여자 전문학교로서 하나운 시인의 연인 R이 이 학교 가사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채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멸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정이나 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혹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밤이 깊어가도록 인생은 심연과 같다는 것을 울었다. 그래도 알은 문둥이라도 좋다는 것이었다. 문둥이면 어떻고 성하면 무슨 뾰족한 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고 사람의 사는 진리가 건강, 불건강으로 결정지는 것은 아니라고 나를 서럽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의 깨끗하고 순박한 참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으세요? 이러한 것을 두고 어르신들은 순애보라고 단어를 만들어 주셨죠. 그 시절 유학이라는 신문물과 변화하는 세상 물정을 몸소 느꼈으면서도 미래가 암담한 문득이라도 좋다고 매달리는 배짱은 무엇일까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를 뜻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참 혹은 참인 명제를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단지 참일 뿐 아니라 절대적, 보편적, 영원하며 또한 무언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나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아래 육체의 탄력은 벌써 20살 넘은 여자의 활짝 핀 흰 모란꽃빛 윤기의 이트가 나에게 반응과 작용을 거세게 부비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저런한 침울한 복잡을 잊으려고 무척도 잠 오지 않는 밤을 새우면서 울었다라고 챕터 15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운 시인의 속내는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 날개가 꺾인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S를 읽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자 태를 물씬 풍기는 육체로 다가오면 복잡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그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그에 대항하여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기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이트라고 하는 것은 흥분이나 동의를 표현하려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운동을 일으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챕터 15를 정리해보자면 S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한 복잡한 마음에 봉천인이 할빈으로 떠들면서 위스키 같은 톡한 술에 취하여 괴로움을 떨쳐보려 했지만 결국 고향 땅으로 도피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함흥에 돌아오니 동경 T여전에서 돌아온
영원한 애인 알이 반가이 맞으며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올려야 할 때가 아니냐고 숙성한 육체를 앞세워 마음을 흔들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한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생각을 하니 암담하였던 것입니다. 하여 설득을 하였지만 나는 문득이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S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더 복잡한 심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엉뚱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훈 시인은 정말로 여복이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8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6 모성애에 울며 울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원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